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어젠 그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오늘은 비가 그치고 나서 하늘이 참 맑습니다. 우리 서울의 아파트 값도 1년 10개월 만에 멈춰섰다고 합니다. 매매와 전세 모두 다 지금 보합으로 돌아선 상황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대내외의 다양한 상황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어떤 형태에서도 우리 똑똑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 생생부동산 클리닉은 유광수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방송 보시다가 이사님께 궁금한 사항 있다 하신 분들께서는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2077-6354번이고요. 전화가 힘드신 분들께서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문자 번호는 02-516-4455번 부동산 가이드 문 똑똑 두드려주세요. 유광수 이사님께서 지금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에 투자 팁들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난주에는 그 여러 가지 유용한 사이트,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국토교통부라든지 아니면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런 지역에서 사용하기 편한 유용한 사이트들을 소개했었었는데요. 그중에서 온나라 부동산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9.13 부동산 대책 이렇게 하시면 사실 받아들이기가 좀 복잡하시고 보도 자료로 특히 내용들을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9.13 대책 중에서도 이것은 그 부동산 온나라 부동산 포털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이 상태로 그대로 나와 있고요.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시험 삼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을 좀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들은 뭐냐면 9.13 대책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하고 전세자금 보증, 전세자금 대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드려 보겠는데요. 최근에 특히 1세대 1주택자들도 주택담보대출이 막힌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서 좀 강하게 나오고 전체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고 그 기사들만 딱 나오니까 좀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불안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 규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9.13 부동주택 중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이 내용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여러 가지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 규정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은 서울시 송파구에 1주택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A씨인데요. 이 A씨가 사연을 보시면 최근에 둘째를 가졌고 자가로 살고 있는 집은 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5평에 살았었는데 34평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것은 투기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송파구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안 해줄 경우에는 실제로 실수요자가 불이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출구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예외 허용 사유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추가로 대출이 나오는 사유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주택자인 경우에 무주택자인 자녀가 분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거주 중인 60세 이상이라든가 이런 세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내가 이것은 투기 수요가 아니라 갈아타기 수요다라고 하시면 대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시적인 이주택자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하실 때는 대출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좀 정리를 해본 표인데요. 지금 무주택자,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그리고 고가주택 구입 이렇게 세 개로 나눴었는데 이 부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글씨가 작은데요. 1주택 보유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대출이 안 되게끔 0%로 돼 있는데요. 아까 그런 예외 규정들, 실수요자일 경우에는 지금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40%라든지 아니면 60% 이렇게 대출이 다 된다는 내용이니까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시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투기 수요만 아니라고 한다면 대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계신데 주택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광명시에 있는데 직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전세는 전라도의 광주에서 사실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대출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대출이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이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1주택 소유자 B 씨인데요. 사연을 보시면 현 거주하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발령지는 부동산 규제 지역에 속하는 지역이어서 현 소유 주택을 그냥 유지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발령지 때문에 내가 집을 억지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유예 기간을 준 것이고, 그래서 내 조건에 맞는 경우라면 가능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이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꼭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지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것은 담보 기간별로 약간씩 상이한 부분인데 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다른데요. 실거주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거짓으로 하게 되면 전세자금이 회수가 된다거나 이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부분은 국토교통부라든지 아니면 기재부, 금융위원회 이런 데, 그리고 말씀드렸던 C리얼, 그 온나라 부동산 포털에 자세하게 이렇게 알기 쉽게 요새는 다들 홍보가 되고 있으니까요.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9.13 부동산 대책, 그 가운데서도 대출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예외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유광수 이사님께서 지금 주목해보면 좋을 시장의 핫한 지역 두 군데를 뽑아오셨다고 해요. 그 두 군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이고요. 다중주택입니다. 9호선 공항시장역에서 도보 5분 거리로 2018년 11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의 통건물 물건입니다. 두 번째 정보는 서울시 강서구 둔촌동의 오피스텔이네요. 9호선 직역에서 도보 6분 거리고요. 2019년 3월 준공 예정으로 14층 건물 중 9층에 자리했습니다. 네, 오늘은 두 물건이 강서구 방화동 그리고 강서구 둔촌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정보로 우리 강서구 방화동의 다중주택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다중주택 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단독주택이면서 원룸을 20개로 나눠진 주택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고요. 지금 물건지 위치는 보시면 9호선 공항시장역과는 도보로 5분 정도가 걸리고요. 지금 5호선하고 9호선 그리고 도시철도 인천공항철도까지 포함해서 3개 노선이 현재 환승하고 있는 김포공항역과는 도보로 한 8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더블 역세권 물건이고요. 앞으로 수요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는 지금 이렇게 마곡지구가 펼쳐져 있고요. 좌측으로는 김포공항 관련된 호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인구가 유입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뒤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그 공항시장역 좌측편에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묶여있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곳은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현장에 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해당 지역 내에서의 입지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역 내에 가서 보시면 9m 도로하고 6m 도로의 코너에 자리를 잡고 있고 보통 이런 다중주택들은 주차 허용 대수가 있는데 보통 2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4대에서 5대까지도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월세로 받으시는 그 주거 공간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 이외에도 주차로 받을 수 있는 주차료로도 아마 임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가용 이용 시에는 지금 물건지에서 바로 이용하셔서 방화 터널 지나시면 바로 올림픽대로로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큰 호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입지 다른 사진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항시장역에서 5분 거리 그리고 김포공항역과는 한 8분 정도가 걸리는데 김포공항역이 그 주변이 아주 고밀도로 개발이 될 예정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하철이 다니는 것은 5호선, 9호선 그리고 공항철도는 현재 지금 다니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대곡 소사선이라는 지하철 노선이 2021년에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중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김포도시철도는 내년 한 중순 정도가 되면 개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포 관련된 내용들 그 어떤 개발 관련 책자나 아니면 홍보물들 보시면 대부분 김포도시철도가 마곡지구로 간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마곡지구 바로 옆에
그리고 김포공항 바로 옆에 있는 물건에 현실적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꼭 현장에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부분 지금 이것은 조감도이고 실제 모습은 이거보다도 더 세련되게 잘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모습은 보시면 매매 금액은 18억 6천만 원인데 18억 6천만 원을 20세대, 원룸 20개로 나누면 약 한 9천만 원 정도 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에 마곡지구 인근에 있는 원룸 가격하고 실제로 9천만 원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마 큰 차이가 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임대 수익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그런 부분을 비교해서 설명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수요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5호선, 9호선은 기본적으로는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여의도라든지 이런 수요들을 받을 수 있었던 지역들이었었는데 기존에 최근에 그 오피스 공실률들에 관련된 기사들을 보시면요. 여의도라든지 강남, 종로 이런 지역에 아주 그 비싼 임대료들 때문에 어디로 이사 간다, 많이 간다, 그리고 여의도에 공실률이 생긴다. 이런 내용들 많이 보실 텐데요. 그 공실률들이 어디로 이전했나 보시면 마곡지구하고 그다음에 금천구에 있는 쥐밸리 쪽에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싼 곳으로 많이들 이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마곡지구의 어떤 수요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김포공항에도 여러 가지 호재들, 특히 1, 2인 가구들을 흡수할 수 있는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마곡공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식물원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지난달 10월 달에 일부는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가서 지금 현재도 보실 수가 있지만 내년 5월부터는 종합적으로 다 개방을 할 경우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습지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물건지 주변에 녹지 공간이 크게 늘어난다. 이 부분들도 큰 강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곡지구는 뭐 워낙 많이들 아시니까 설명을 드리면 물건지에서 마곡지구에서 좌측에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다중주택 통물건이 있는 거고요. LG를 기반으로 한 대기업들의 R&D 연구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마곡지구가 다 들어온 다음에 평균 임금, 평균 연봉을 계산을 해보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의도도 능가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싶을 정도로 대기업 직장인들이 전체적으로 포진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생활권, 생활 수준 그리고 임차인들의 어떤 수준이 많이 높아질 것이니까요. 그런 것에 주목해서 꼭 물건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김포공항 관련된 호재들입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에 버스 터미널이 생길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면 주로 버스 터미널들은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강동 쪽에 있었었는데 강서 쪽에 최초로 생기는 것이고 내년에 착공 예정이니까요. 아마도 국내선과 버스 터미널과의 교류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1, 2인 가구들이 많이 유입될 예정이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시고 통물권, 가격대 이런 것들을 꼭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수한 입지로 인해서 수요가 굉장히 탄탄한 곳인데요. 무엇보다 지금 원룸 20개가 있는 통물건이라고 하십니다. 올해 이번 달 완공이 될 것 같은데 완공이 되면 또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전체 통건물의 매매가라든지 전세가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매 금액은 18억 6천만 원인데 원룸이 25개가 있습니다.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억 6천만 원을 20개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약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9천만 원의 인근에 있는 원룸들을 사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꼭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달 11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 대지는 171제곱미터에서 약 한 52평 정도가 되고요. 9m 도로하고 6m 도로 코너에 있기 때문에 채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1층, 2층, 3층 이렇게 한 층별로 원룸이 5개씩 들어가 있고요. 보통 주차 대수가 허용 대수는 2대가 있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4대에서 5대까지도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큰 장점이고요. 원룸 각 호실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이런 것들이 풀 옵션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임대 걱정 없이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1인 가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공실 없이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의 물건, 특히 통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투자 규모가 되시는 분들은 꼭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가격적인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원룸 한 채당 1억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네, 매매 금액은 18억 6천만 원이고요. 보증금, 월세로만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1억 5천만 원으로 잡으면 연 한 824만 원 정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5.8% 정도 나옵니다.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5.8% 정도 나오는 물건, 통물건들 서울 시내에서 아마 찾으시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책정이 잘 된 이유는 인근에 있는 지가의 시세는
평균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평당 2천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 건축주가 처음에 토지를 매입한 가격은 1,500만 원 정도로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건축 원가가 일반적인 거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금액이 나온 거고요. 실제로 2천만 원 이상 그 토지를 구입하시게 될 경우에는 20억 원이 충분히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시면 14억 1천만 원인데요. 이것은 전체를 다 월세로 계산했을 때 제가 임대 수익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짜본 것이고 전세로 많이 맞추시면 아마 전세는 한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맞추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투자 금액은 5억 밑으로도 맞추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현장에 오셔서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가격이 원룸 20채 가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저희 강서구 방화동의 다중주택의 중요한 포인트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두 번째 정보는요. 강서구 속에서도 등촌동의 물건입니다. 오피스텔 정보인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도 그 마곡지구 인근에 있는 물건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 호재하고 그다음에 그 보시면 서부광역철도라는 또 대형 교통호재가 있기 때문에 교통호재를 좀 등에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하철 기준으로 보시면 증미역과는 도보로 한 6분 정도가 걸리고요. 그다음에 9호선 가양역과는 도보로 한 8분 정도가 걸립니다. 더블 역세권이기도 하고 현장에 와서 보시면 홈플러스 가양점과 바로 물건이 붙어 있다 싶을 정도로 그 유통센터들이 가깝고요. 이마트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붉은색으로 제가 표기해 놓은 라인은 서부광역철도라는 라인인데요. 현재 있는 것은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아마도 강서구 그다음에 마포구 그리고 부천시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다 지금 이 서부광역철도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한 노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구청역까지 생긴다라고 하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강점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요 부분들을 보시면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건지도 준공업지역이고요. 보통 준공업지 하시면 금천구라든지 아니면 영등포구, 그다음에 성동구 이런 지역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이 지역에도 준공업 지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 현장에 와서 보시면 마곡지구하고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가용을 이용하시면 이 노란색 라인이 공항대로인데요. 공항대로 이용하셔서 마곡지구하고는 버스 정류장 기준으로 2정거장, 3정거장 정도뿐이 안 되기도 하고요. 지금 인근에는 특히나 이런 소형 주택들을 공급할 수 있는 땅들이 거의 안 남았습니다. 위쪽으로는 대부분 다 예전에 택지 개발을 했던 아파트들이고요. 인근에 보시면 지식산업센터들로 그 기존의 중공업 지역이었던 규모가 좀 큰 땅들은 지식산업센터들로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곡지구 이외에도 물건지 주변에 증미역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이 홈플러스 주변에 지식산업센터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공실 걱정 없이 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수 있는 물건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꼭 현장에 오셔서 임장활동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호재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서부광역철도인데요.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양역과 강서구청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증미역이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으로 이렇게 변모할 수 있는 입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부천 원종에서 출발을 해서 화곡동을 지나서 마포에 있는 그 홍대 입구까지 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젊은 유동인구들이 많이들 이용하실 수 있는 라인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강서구청 사거리 가양동 이 지역은 기존에도 번화했었지만 조금 더 유동인구가 많아질 것이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곡지구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인근에 있는 고임금 직장인들이 많이들 몰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의도를 능가할 정도로 그다음에 마포구에 있는 상암동의 한 6배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업무지구가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은 마곡지구가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투자를 못하신 분들, 특히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현장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교통호재 2가지를 말씀드려 보겠는데 월드컵 대교도 지금 공사 중이고요. 그리고 서부간선도로도 공사 중입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보시면 아마 두 공사가 제일 빅 이슈가 되는 공사들이기 때문에 2개 다 공사 중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마포구라든지 아니면 금천구, 영등포구 이런 도심으로의
진출입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현장에 오셔서 장기적인 눈으로 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구 유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지금 강서구 등촌동의 오피스텔인데요. 아무래도 신축 오피스텔이니만큼 내부가 굉장히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의 모습도 확인해보고 우리 저렴한 분양가도 한번 짚어볼게요. 네, 3월 달, 내년 3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지금 조감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A동, B동 이렇게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 14층 중에서 골조는 지금 다 올라갔고요. 내부 인테리어들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전체 14층 중에 9층이기 때문에 채광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매 금액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인근에 있는 매매 금액들은 거의 이제 3억대 육박하고 있는데 2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경쟁력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발코니가 되어 있고 옵션은 풀 옵션인데요. 에어컨이 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도 천정형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안방에도 또 천정형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진정한 풀옵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일반적인 조그만 사이즈의 냉장고들이 아니고 양문형 냉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드럼 세탁기 이런 것들이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고 현장에 지금 샘플하우스를 꾸며놨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채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선분양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비교적 안전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소규모 건설사들이 아니고 종합건설사에서 짓는 거니까요. 그 부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게 주변 시세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2억 2,5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를 안고 투자하시면 약 한 2,500만 원 정도가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으로 월 80만 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시면 7천만 원 중반대로 투자가 가능하신데요. 매매 금액을 꼭 인근에 지금 분양하는 물건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근에 분양하는 물건들은 2억 7천만 원대, 8천만 원대, 9천만 원대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작년의 분양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꼭 그런 부분들 현장에 오셔서 직접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두 정보 모두 강서구의 물건인데요. 요즘 아무래도 마곡지구 때문에 강서구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유의점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착시 현상들이 있습니다. 마곡지구는 현장에 지금 와 보시면 상권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살아난 상황이 아니고요. 실제로 LG 그 사이언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시면 LG 그 R&D 연구센터들이 각 회사별로 LG 연구소들만 쭉 크게 빌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인근에 대기업 직장인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은 아마 관광 차원에서 오셔도 좋을 만큼 마곡지구는 그 정도로 규모가 있는 곳이니까 그런 수요들을 꼭 직접 오셔가지고 발품을 좀 팔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역시나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1조 인베스트먼트의 유광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